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오늘 밤이고 미국 시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미 관세,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그 2차 전지 같은 이런 보조금을 이제 줄여버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규제 완화, 뭐 공급망 재편,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조선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의외로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주말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혹시 정상회담 하지 않을까, 유가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이 기대 사항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성,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성이면 우리나라 주식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금리와 환율의 방향을 잘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생각보다 더 세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내려오기보다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보다는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주 행보가 매우 좀 중요하고, 미국 증시에서의 이 금리와 달러의 이러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도 항상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반영이라는 게 항상 증시는 이제 중요한데, 선반영.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취임하기 전에 금리가 먼저 이렇게 올랐다가, 그죠? 취임하기 전에 금리가 먼저 올랐다가 취임 딱 하고 난 다음에 금리는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달러도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반영이 맞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펼쳐질 거니까요. 잘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려든 기대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외 뭐 불확실성이 지금 있고, 그죠? 다들 주말에 이번에 또 주말 사이에 아마 뉴스 TV 아마 중계되는 거 보셨을 텐데, 대내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 PBR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나눠봤을 때 0.83, 20년 동안에 저점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좋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은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가 형성이 된다면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주말에 들려온 긍정적인 이야기는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날 생각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한테는 관세를 아주 세게 매기겠다라는 건데, 그 매기는 관세가 앞으로 이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생각보다 뭐 많이 때리지 않거나 많이 매기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한다라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돌아간다라면 최근에 중국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그들은 약간의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했는데, 중국과 저렇게 혹시라도 유화적인 좀 제스처가 앞으로 취해진다라면 그 기대감은 약간 빠질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이렇게 피해를 봤던 쪽은 취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부터 만약에 이게 생길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 이후에, 그죠? 당선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취임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약간의 이런 좀 변곡이 될 것인지, 예, 그 부분이 잘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 매도는 일단 1달러기 어느 정도 됐고, 수급은 빈집 상태에서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외국인들은 충분히 좀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는 빠져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휴장인 거 미국 시장 다들 잘 아실 거고,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내일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죠? 네. 매월 1일, 11일, 21일은 네,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또 최근에 환율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좋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에는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지금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최근에 모멘텀 측면에서나 주가 측면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중요한 버팀목 역할로서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거고, 실적이 적어도 8조 이상의 실적을 찍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그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는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는 강세 방향으로 일부 움직이게 되고, 달러에 약간 약세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 않은 엔화 강세는, 네,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일부 좀 만들어 줄 수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한 강세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뭐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버틸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보고 마무리를 하면 토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가요? 네, 긴 증시 휴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수혜주를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각자 우리 8.15 가족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1월 30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일 3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의 반영은 우리는 31일 날 금요일 날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와 메타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고, 뭐 애플, 인텔까지 쭉 이어지니까 이 부분까지 다음 주 연휴 직후에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여의도에서 나왔던 코멘트들 몇 가지들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도 3%대, 엔비디아도 3%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볼까요? 3.10%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이게 음봉이 1월 7일 날 맞은 음봉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고, 박스권에 조금 갇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박스권에 밑으로는 130달러, 위로는 150달러, 박스권에 약간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젠슨항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GPU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같은 이런 코스모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러한 구간들을 꾸준하게 이제 지나온다라면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둬야 된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은 HBM 관련돼서는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고요. 오늘 목표 주가 29만 원.
변함없는 HBM의 대장주, 변함없는 HBM의 대장주, 메모리 업종에서는 탑픽을 유지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4Q 프리뷰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거시의 부진은 영향이 있겠으나, 레거시는 뭐죠? 과거의 범용 반도체입니다. D램, 낸드 쪽에 들어가는 뭐 모바일과 PC에 주로 들어가는 그냥 커머더티 성격의 레거시 반도체는 부진한 영향이 있겠으나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건 누구 대비해서 그럴까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8조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8조 이상 나오면 양호하게 잘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것을 한다면 두산이라는 기업은 뭘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CCL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동박, 적층 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하고 있는 두산 지주회사 내의 사업 부분이 전자비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비지 부분. 이게 이제 업황이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원래 아주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함께 숫자는 이걸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고, 모멘텀 측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AI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엔비디아. 그다음에 로봇, 원자력 세 개의 테마를 이제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제목이 나온 겁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아주 큰 폭의 상향 조정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 그렇죠? 네, 지금 28만 원인데 36만 원이면 거의 뭐 30% 업사이드 정도 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20만 원 정도에서 계속 CCL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숨고르기, 엔비디아 숨고르기와 함께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크게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두산은 꾸준하게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쪽인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은 앞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자력 쪽에서는 그래도 주요 기자재 쪽에서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한동안 이제 원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손을 좀 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국내에 이제 우리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이 같이 좀 동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로봇, 원자력 발전 세 가지 성장 산업의 핵심 밸류 체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